67세 여자가 법정에 섰습니다. 결혼 41년. 남편은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. 변호사가 모니터를 켰습니다. 블랙박스 영상.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. 2023년 10월 14일, 결혼기념일 당일, 영상 속 남편의 차는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. 아내는 그 영상을 보며 울지 않았습니다.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41년 동안 참았던 여자의 얼굴이 그랬습니다. 서울 가정법원 302호 법정. 2024년 3월의 마지막 화요일이었습니다. 원고 측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.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. 편의상 영숙이라 부르겠습니다. 올해 67세. 영숙의 손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. 떨리지 않았습니다. 41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자리에서 이 여자의 손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. 영숙아,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맞은편에 앉은 남편 종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69세. 퇴직한 공무원. 넥타이를 메고 왔지만 매듭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.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. 야,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. 40년을 같이 살았는데. 41년이에요. 그 한마디가 법정에 떨어졌습니다. 조용히. 하지만 날카롭게.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. 영숙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. 젊은 남자였습니다. 안경 너머로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. 재판장님. 원고 측 증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. 블랙박스 영상 한 건입니다. 날짜가 언제입니까? 2023년 10월 14일입니다. 종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. 10월 14일, 결혼기념일, 그날이. 뭐 어쨌다고. 피고는 이 날짜가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? 알지. 그럼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까? 모니터에 영상이 떴습니다. 블랙박스 특유의 거친 화질.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. 2023, 10, 14, PM 6, 47, 저녁 6시 47분. 영숙이 결혼기념일 저녁 식탁을 차리고 있을 시간. 영상 속 종호의 차는 집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. 영상은 총 23분짜리였습니다. 종호의 차는 서울 외곽을 빠져나갔습니다. 고속도로를 탔습니다. 1시간 20분을 달렸습니다. 차가 멈춘 곳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었습니다. 피고는 이 주소지를 알고 계십니까? 그건. 대답해 주십시오. 종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. 옆에 앉은 종호 측 변호사가 귀에 뭔가를 속삭였습니다. 종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. 아는 사람 집이야? 아는 사람. 어떤 관계입니까? 그냥. 후배. 후배. 영숙이 처음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. 41년 동안 이 남자의 얼굴을 봐왔을 그 눈. 지금은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. 분노도, 슬픔도 비어 있었습니다. 블랙박스 영상은 더 있었습니다. 변호사가 두 번째 영상을 틀었습니다. 같은 주차장. 다음 날 아침 7시 12분. 종호의 차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. 밤새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. 피고는 결혼기념일 밤을 후배 집에서 보낸 겁니까? 침묵. 피고 측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? 종호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. 하지만 영숙의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. 재판장님. 추가 증거 있습니다. 같은 차량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영상이 더 있습니다. 세 번째 영상. 네 번째 영상. 다섯 번째. 날짜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. 11월 3일, 11월 18일, 12월 24일, 크리스마스 이브. 모두 같은 주차장이었습니다. 모두 밤이었습니다.
모두 다음 날 아침까지 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총 17건입니다. 2023년 한 해 동안 종호의 목이 움직였습니다.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. 영숙은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.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박복도에 서였습니다. 영숙아. 종호가 영숙의 앞을 막아섰습니다. 영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. 종호가 팔을 잡았습니다. 손 치워요. 이게 진짜 이혼까지 갈 일이야? 우리가 40년을 넘게 41년이라고 했잖아요. 알았어. 41년. 41년인데 이렇게 끝내겠다고? 끝내는 거 아니에요? 이미 끝나 있던 걸 정리하는 거예요. 종호의 손이 떨어졌습니다. 영숙이 변호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. 문이 닫히기 직전 변호사가 물었습니다. 괜찮으세요? 블랙박스 영상. 그거 어떻게 구한 건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? 네. 사실 궁금했습니다. 작년 추석 때요. 남편이 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. 동창 모임이라고. 추석에. 영숙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. 웃음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차에 탔어요. 남편 차 말고. 제 차예요. 따라갔어요. 직접 따라가셨어요? 네. 블랙박스를 산 것도 그때예요. 제 차에 달았어요. 증거 남기려고. 그리고 남편 차 뒤를 밟았어요.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. 근데 웃긴 게요. 문이 열렸습니다. 따라가면서 길이 익숙하더라고요. 그 아파트 단지까지 가는 길이요.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인데 내비 없이도 알 것 같았어요. 그게 무슨. 그 사람이 매번 거짓말할 때 댔던 핑계 있잖아요. 동창 모임. 부서 회식. 야근. 그 핑계들 방향이 다 같았거든요. 41년 동안. 영숙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. 등이 곧았습니다. 한 번도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. 영숙의 딸이 전화를 받은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. 엄마. 진짜야? 아빠랑 이혼한다고? 소장 넣었어. 갑자기 왜? 무슨 일 있었어? 갑자기가 아니야.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. 엄마. 부부싸움이면 내가 중간에서 금지야. 응. 너 결혼기념일에 아빠 어디 썼는지 알아? 장면. 아빠가. 회사 동기 모임이라고. 아빠 퇴직한 지 3년 됐어. 전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. 은지야. 너는 몰랐을 거야. 엄마가 안 말했으니까. 근데 오빠는 알아. 오빠가. 작년에 오빠가 우연히 그 아파트 근처에서 아빠 차를 봤대. 주말 낮에. 오빠가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아빠한테 직접 물어봤어. 아빠가 뭐래? 아빠가 오빠한테 그랬대. 남자는 다 그런 거라고.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. 오빠가 입 다물었어. 6개월 동안. 딸 은지는 그날 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오빠. 진짜야? 아빠 일 알고 있었어? 미안. 미안은 엄마한테 해. 왜 말 안 했어? 아빠가. 다 정리한다고 했어? 끝낸다고. 끝났어. 침묵이 답이었습니다. 안 끝난 거잖아. 은지야. 나도 곧 봐. 엄마가 41년 동안 뭘 참았는지 오빠는 알아? 전화가 끊겼습니다. 은지가 끄는 겁니다. 그 밤. 영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.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. 손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. 수첩에는 날짜가 빼곡했습니다. 종호가 늦게 들어온 날. 외박한 날. 핑계를 댄 날. 가장 오래된 기록은 15년 전이었습니다.
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. 종호 측 변호사가 반격에 나섰습니다. 종호 측은 영숙의 수첩을 문제 삼았습니다. 그 수첩 자체가 비정상 아닙니까? 15년 동안 남편을 감시한 거잖아요. 영숙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. 재판장님, 원고 측 추가 증거 제출하겠습니다. 어떤 증거입니까? 피고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.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. 피고는 현재 경기도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. 취득일은 2019년 8월. 원고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. 영숙의 손이 처음으로 떨렸습니다. 이건 몰랐던 겁니다. 이 아파트의 주소가 블랙박스 영상 속 주차장 주소와 동일합니다. 종호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. 그건 투자 목적이면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. 공무원 재직 시절 공동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은닉한 것은 재산분할 회피에 해당합니다. 은닉이 아니라 피고. 이 아파트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? 종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. 원고 측 조사 결과. 해당 아파트에 2019년 9월부터 한 여성이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종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. 피고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다른 여성에게 거주하게 한 것입니다. 결혼 37년 차에 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. 아파트. 그녀는 몰랐습니다. 블랙박스 영상은 알고 있었지만 아파트는 몰랐습니다. 41년 동안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꾸린 살림. 아이들 등록금. 월세에서 전세로. 전세에서 겨우 내 집으로. 영숙은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. 그 돈이면 은지 전세금 보태줄 수 있었을 텐데. 작은 목소리였습니다. 마이크에 간신히 잡혔습니다. 그 한마디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. 재판 후. 종호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민수야. 아빠 좀 도와줘라. 엄마를 설득해야 해. 이혼하면 다 망해. 집도 나눠야 하고 연금도 아빠. 응. 아파트. 그 아파트 진짜야? 그건 오해가 있어?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? 남자는 다 그런 거라고.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. 나는 그 말 믿었어. 아빠니까. 민수야, 근데 아파트까지 사줬어? 엄마 전세금도 못 올려줬으면서? 은지 전세 보증금 달라고 했을 때 돈 없다고 했으면서? 종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나 오늘 은지한테 전화 받았어. 은지가 뭐라는지 알아? 오빠가 아빠 공범이래? 공범이 무슨 맞는 말이잖아. 전화가 끊겼습니다. 종호는 빈집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. 영숙은 이미 딸 집으로 갔습니다. 짐을 쌀 때 결혼사진을 놔두고 갔습니다.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. 종호가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. 영숙이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.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. 오래된 사진. 41년 전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. 사진 뒷면에 영숙의 글씨가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이 내 전부였는데 단 한 줄이었습니다.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. 오래전에 쓴 게 아니었습니다.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. 종호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. 그제서야 이 남자가 무엇을 잃었는지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. 아파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4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기만 바라봤던 한 사람을. 하지만 영숙에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.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.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. 재산분할 비율은 6대 4, 영숙이 6이었습니다. 은닉 재산이 인정된 겁니다. 경기도 아파트는 매각 후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. 위자료 7천만 원. 판결문을 받아든 종호는 법정을 나서지 못했습니다.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
재판장님. 판사가 멈췄습니다.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? 피고. 판결은 이미 선고되었습니다. 반성하겠습니다. 진짜로. 다시 잘하겠습니다. 영숙은 이미 법정을 나간 뒤였습니다.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. 아니, 들었어도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. 복도에서 딸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엄마. 끝났어. 끝났어. 울어도 돼. 안 울어. 엄마. 울 거 다 울었어. 15년 전에. 은지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. 영숙은 잠깐 멈칫했습니다. 41년 동안 누군가가 자기 손을 잡아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. 법원을 나서는 영숙의 등 뒤로 오후 햇살이 비쳤습니다. 3월의 마지막 화요일,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. 블랙박스에는 길이 찍힙니다.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, 누구를 향해 달리는지, 그리고 누구를 두고 떠나는지. 41년 동안 영숙은 한 길만 바라봤습니다. 종호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. 이제 영숙이 자기 길을 갑니다. 처음으로. 은지야. 응. 밥 먹으러 가자. 내가 살게. 영숙이 지갑을 꺼냈습니다.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돈을 쓰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.